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8일, 장중 점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 크게 무리 없이 거의 눈치 보기 장세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분기 배당 관련돼서 제가 코멘터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면서 은행주 얘기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하나금융지주를 지금 사시면 1.76%, 우리금융지주 사시면 1.6%, 쌍용 CNA, CNE, LG유플러스, SK텔레콤, SO 이런 거를 사면 1에서 1.5% 정도의 배당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주, 은행주가 많이 포진해 있죠.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분기 배당을 주는 이유는 이제 연말 배당을 과도하게 주다 보니까 이제 배당락이 너무 커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주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배당을 준다는 거는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좋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60원씩 매 분기마다 이렇게 지급하고 포스코도 이렇게 분기마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뛰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로 지금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시면 오늘까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배당락이 좀 떨어지겠죠. 360원만큼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또 나중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배당락이 이후에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특히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걸 배당을 받는 게 배당락 회복하고 올라오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좀 코멘터리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배당락 이후에 올라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은행주들부터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은행주들이 최근에 지금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다 빠졌습니다. 뭐 이번에 안 빠진 주식은 없지만 특히 이제 뭐 지금 국민은행은 20%, 우리금융지주는 23%, 하나금융지주 20%, BNK금융지주 뭐 15%, JB금융지주 16%, 기업은행 15%, DGB 18%, 제주은행 23% 이런 식으로 은행주들이 쫙 빠졌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지금 연간으로 합산했을 때는 한 5에서 7, 8% 정도 됩니다. 지방은행은 분기 배당을 안 해요. 지금 신한지주, KB, 우리금융, 하나주는 중간 배당을 하니까 좀 영향을 미치는데 BNK, JB, 기업은행, DGB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을 안 하거든요. 뭐 이번에 할지 안 할지 뭐 정갈 뭐 주총을 해서 바뀔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현재로서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기사를 보더라시피 뭐 9% 가까이 뭐 기업은행은 배당을 준다고 하는데 BNK 뭐 금융지주 뭐 그다음에 하나금융주 근데 이거는 올해 실적에 따라서 또 배당 금액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고요. 특히 증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은행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예대마지를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은행주들이 올랐느냐, 왜 좋았느냐, 그만큼 정유주가 올랐느냐는 이 마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보다 중간중간 이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금리 차를 이용해서. 근데 뭐 0%일 때, 1%일 때는 그 폭을 마진 폭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예. 2%일 때보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가 확 올라갔을 때 마진 폭을 확
주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추구하는데 국제유가가 뭐 $20, $30 할 때 배럴당 그때는 마진을 많이 못 가져갔거든요. 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진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너네들만 이익을 취하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이제 들어가면서 뭐 예대 마진도 분기별로 공채하는 거를 월별로 공채해라. 너네들 제대로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게 합리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쓴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차피 은행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주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대출금리를 자꾸 올리고 대신에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리 차가 이제 커지면서 마진을 더 가져가면 그럴 거면 대출금리를 좀 낮춰라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정부의 얘기는 지금 국민들이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힘들어하니까 예금금리는 올리되 대출금리는 낮춰라 뭐 이건 거죠. 물가 상승은 잡겠는데 그렇다고 대출금리까지 너네들이 이렇게 막무가내 올리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낮추겠다. 그러니까 결국 마진을 줄여서라도 국민의 고충을 좀 줄이고 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정부 정책에 발목이 잡히면서 좀 빠졌습니다.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정유사들 뭐 가격 담합하는 거 아니냐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세금 조사 들어가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지금 국민들이 힘든데 너네들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대출금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은행들이 너네들 지금 영업 똑바로 하고 있는지 특별감사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은행들도 꼬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긴 했는데 중간 배당을 지급한다 하고 이렇게 좀 올라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배당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을 극복하면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배당락 이후에 더 하락하느냐 요 대목에서 지금 배달 받는 게 좋으냐 안 받는 게 좋으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시장이 워낙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이럴 때는 불확실성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저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더라. 시행하는 게 좋더라. 그게 저의 경험입니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 과거에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좀 재료가 악재로 인식되는 주가의 움직임은 좋지 않더라.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듯 하다가 밀리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밀리고 반대로 별거도 없고 뭐 이익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정부 정책이 좋아지면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바뀌면서 원전주가 확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돼버린 거죠. 문 정부 때 이미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작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왜? 빼따꼼뿔리. 예. 이제 그걸 이용해서 기관들이나 세력들이나 매집했던 사람들은 개인들한테 다 넘기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배당을 준다고 해도 분기 배당을 준다 하더라도 은행주나 이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뭐 분기 배당을 주는데 뭐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그 이후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너무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아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세게 온다든지 뭔가 큰 변곡점이 올 때 그런 이제 주가의 어떤 낙차를 이용해서 지금 매매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누가 좋냐, 누가 뭐 돈을 많이 버냐, 뭐 그 문제에서 그냥 넌 주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너 주식이야? 네.
너 채권이야? 네. 너 은행이야? 너 예금이야? 적금이야? 보험이야?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돈의 성격이 뭐야? 돈의 정체가 뭐니? 이 어떤 정체성 문제가 아닌가. 예. 너 주식이야. 나 그래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야 주식이야. 야, 씨, 삼성전자 채권이야 주식이야. 예, 주식이야. 그러면 밀리는 거죠. 삼성전자 채권인데, 삼성이 생각 괜찮은데 이자도 잘 나오고, 예. 안전한 거죠. 예. 외국인들이 채권을 많이 샀다고. 예. 그러니까 돈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돈을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은행에 그냥 일반 보통 예금 통장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예금을 넣기는 너무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단기채나 뭐 기업 어음이나 뭐 이런 것들 단기채 위주로 일단 채권을 사놓고 CMA나 RP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좀 관망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우선 CMA에 좀 두는 것도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은행주 관련돼서는 좀 지금 은행주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자꾸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니까 뛰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은행주 지금 2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너무 좋거든요. 정유주도 너무 좋은데 정부에서 이제 자꾸 태클 들어가니까 3분기 4분기 갔을 때 발목을 잡아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흔들림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때, 뭐야 이 정도까지 빠질 이유는 없잖아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들어가면 좀 수익이 좀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이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이제 눈여겨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은 게 제가 쭉 봤는데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미리 선별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은행에서 태클을 걸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이제 한 9% 가까이 된다라고 1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진짜 10%인지는 추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DPS가 꾸준하게 그 정도 줬느냐, 6,000원, 600원씩 줬느냐 아니거든요. 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작년에 620원 줬지만 올해 예상 DPS는 360원입니다. 그럼 뭐야? 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옛날에 안 될 때는 100원도 줬어요. 그러면 뭐야? 지금 뭐 몇 프로, 2,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재무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배당 수익률도 단순히 뭐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똑같이 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 되느냐, 보험료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보험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보험 계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 많아졌을 때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들은 뭐 이제 채권을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이상한 수익이 좀 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뭐 적자가 뜨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보험회사들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익이 변화가 지금 보시다시피 2천억 되었다가 500억 되었다가 2,000원 됐다가 그러니까 보험금의 뭐 어떤 채권과 보험액에 따라서 변화가 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배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패스해야 되겠죠. 예.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작년에 많이 줬죠. 왜 그렇게 브로커리지 쉽게 말해서 이제 위탁 매매에 대한 수수료가 급증했죠. 거래량이 뭐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폭발했으니까 그냥 사고 팔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증권사들이 이익이 쭉쭉 그냥 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도 이어질까요?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미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2,4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만원에 거래되던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한 주를 사고 팔더라도 수수료가 30% 급감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코스피가 3,300일 때보다 2,600인 지금 2,400인 지금 영업이익은 단기순이익은 20-30% 빠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20-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좋아지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배당 금액도 작년보다 줄어들겠죠. 그러면 3,000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34,000원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는 7-8%대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연말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왜? 증권사들은 분기 배당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일단 증권사들에 대한 분기 배당은 좀 잘 체크했다가 안 주고, 만약에 연말에 배당 주면 연말 배당주로 관심 있게 좀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주 중에서도 분기 배당 안 하는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은 뭐 얼마나 예대 마진을 줄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은행, 증권사보다 3,300에서 2,600으로 떨어진 증권사보다는 어떤 이 단기순이익 구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시면 꾸준하게 6천억을 찍고 있죠. 꾸준하게 6천억을 찍었을 때 꾸준하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600원에서 700원, 800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해도 뭐 10% 빠진다 하더라도 800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는 8% 정도 수준. 그러니까 실적으로 지금 동양생명과 증권사와 기업은행이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연말 배당을 노린다면 연말에 동양생명은 아웃, 증권사들은 좀 더 체크. 그 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연말에 나중에 한 11월쯤 갔을 때 기업은행이 뭐 8,000원 찍고 있다, 뭐 7,000원 찍고 있다 이러면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정부에서 계속 규제해서 대출금리 뭐 예대 마진 낮춘다 하더라도 와 그렇게 뭐 완전히 후려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조금씩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익도 뭐 여기서 2조 6천억짜리가 뭐 갑자기 뭐 2조 이하로 떨어지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1조대로 빠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1조대로 빠져도 500원 준다고 했을 때 한 7, 8%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뭐 5%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배당 주는 기업들보다는 이쪽으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이 또 지금 분기 배당 안 하고 연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방은행도 괜찮죠. 근데 이제 대형사들이나 지방은행들이나 뭐 증권을 끼고 있는 기업들이 마진이 좀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여타 금융 수익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은행주들이 이제 지금 7월이니까 이제 8, 9, 10, 11 한 4개월 정도 체크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밀려준다. 그러면 굉장히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싸게 거래할 때 매수를 한다면 진짜 연금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기업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큰 금융위기를 겪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고요. 대신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인데, 지금 벌써 이제 전세가 뭐 매매가를 넘어서는 전세 역전 현상이 뭐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인천에는 지금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대구나 뭐 지금 소위 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처럼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진 않겠죠. 대신에 이제 경제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받았던 투자자들이, 뭐 갭 투자자들이 아니면 빌라 투자자들이 미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게 깡통이 되면서 막 반대매도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도미노처럼 뭔가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면 이때는 은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시장도 다 망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히 어떤 고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 너 뭐니? 정체가 뭐야? 너 주식이야? 너 채권이야? 너 은행이야? 예금이야? RP야? CP야? 뭔데? 뭐 여기서 이제 나 주식이야. 너 잘못했네. 너가 잘못했네. 너 주식이잖아. 너 증권이잖아. 넌 이제 원재네. 너는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죽는 시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서프라임 때 뭐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반토막 나고 우리나라 지수가 뭘 잘못했어? 현대차가 뭐 잘못했어? 오히려 현대차가 뭐 실적 훨훨 날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은 겪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철밥통은 아닙니다. 은행주는 철밥통은 아닙니다. 완전히 뭐 공무원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어설프게 뭐 지금도 뭐 이자를 많이 주니까,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거를 그러면 머리를 좀 써보자. 내가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사놓으면
7, 8%씩 이자를 매년 받으면 지금 대출금리보다는 낮으니까 이 마진을 챙길 수 있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 최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절대 주식은 대출받아서 하면 안 된다. 빚을 내서 하면 안 된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꾸 이제 한 면, 단편적인 면, 100가지 변수 중에 하나의 변수만 체크해서 그냥 정말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가 지금 내가 빌린 돈보다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 마진을 이용해야지. 그 다음에 은행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게 사야지. 이런 그냥 심플한 생각, 단순한 생각으로 주식을 접근하면 그냥 쪽박차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이 시장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수천만 가지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가 느닷없이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이슈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락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제해야 될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그 다음에 배우자가 화 안 낼 정도로 주식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그저 내가 한 것은 주식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리를 굽혀서 주워서 수익을 내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덤비고 싸우고 그냥 막 들이대고 하면 그냥 만시창이 되는 것이죠. 많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죠. 습관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은행주들, 그 다음에 증권주들, 배당주들 이런 것들 좀 코멘터리를 좀 해드렸고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지금 배당을 주니까 미끼에 물듯이 물어버리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